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야외 주차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해 앞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업체가 최첨단 물류센터를 두고도 야외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안전을 뒷전에 미루고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한 이유가 업체의 이익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의약품 도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A업체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물류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토지 면적 2,000평이 넘는 영남 지역 최대 규모에다 자동화 물류 시스템까지 갖춘 최첨단 시설입니다. 그러나 A업체가 의약품 분류와 상하차 작업을 진행한 곳은 부산의 한 민간 야외 주차장. 심지어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야외 작업을 진행해 의약품이 비와 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전문 물류센터를 두고도 열악한 환경에서 상하차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유통 방식이 출고와 운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배송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A사가 다른 업체와 달리 하루에 최대 3차례까지 의약품을 배송해 업무 강도도 높기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입니다. 이 배송인데도 여기만 안 배송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매출, 법을 이제 어기면서까지 자기들의 이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편 A사는 야외 작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사상구의 한 창고를 임대해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지적에 대해서는 배송 시간을 줄이기 위한 꼼수는 아니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항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문을 연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장소에서 100년 만에 세계적인 마트 항만으로 성장한 부산항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주축입니다. 부산항만공사 20주년을 맞아 부산항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김혜경 기자가 짚어봅니다. 부산항은 부산의 정체성입니다. 일제 침략의 절절한 역사의 공간에서 한 세기 만에 세계 유수의 항만과 어깨를 겨루는 수출 전진기지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부산항을 운영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출범 20년 만에 자산은 7조 4천억 원, 예산은 1조 4천억 원으로 각각 156%, 117% 늘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275TEU, 환적은 1214만 TEU로 매년 역대 최대 물동량을 갈아치워 환적 세계 2위, 컨테이너 세계 7위 항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 150개국 500개 항만과 연결된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개 해운선사가 매주 287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4위 수준의 해상 네트워크입니다. 지난해 신항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자동화 항만을 선보여 스마트 항만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뤘다면 앞으로 20년은 부산항 업그레이드를 통한 대도약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와 물동량 감소, 급변하는 국제정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 부산항의 스마트화, 탈탄소화, 메가포트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지가 관건입니다. 세계 여러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배후단지 기능 확대, 연관 산업 확대 등 단계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강준석 항만공사 사장입니다. 부산항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공사 기능적으로 인사, 재정, 투자 자율성 확보, 사장 국제 공모와 3년 중임제 도입, 주식형 공기업 전환도 빠르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육선 국회의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결국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의 합세로 국민의힘 내부 경쟁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중영도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보수와 진보가 진영 간 극한 대립으로 우리 사회를 분단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당이 특정인을 찍어서 낙하산 후보를 내려보내는 공천 때문에
국회가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입니다. 자기 원하는 지역에 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내고 전략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한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국회가 품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당한 공천이 발생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저항하겠다고 엄포도 놨습니다. 김 전 대표는 15대부터 20대까지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어서 그의 출마 선언은 총선 구도에 줄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중영도구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같은 굵직한 인물들이 국민의힘 주자로 뛰고 있어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낙하산 공천을 비판하고 나선 거물 정치인의 행보가 이른바 윤심을 내세우며 선거전에 뛰어든 대통령실이나 중앙당 출신 인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사하에서 국민의힘 부산 총선 승리에 편서풍을 일으키겠다며 부산 사하구 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민선 8기 박형준 시정에서 서부산을 동남권 최고의 물류 유통 중심지로 발전시킬 사업들을 추진하려 노력해왔다며 자신이 정부와 부산시의 과감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하갑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선 김척수 사하갑 당협위원장과 최민호 사하발전포럼 대표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고준위 방사성 연구 저장시설 마련 등 부산 핵심 현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처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는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임시국회는 다음 달 28일, 본회의는 다음 달 1일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촉박합니다.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방패장 특별법은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 상당수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학원 등록금을 3.95% 인상하는 대신 학부 등록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경대와 부산외대도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는데 이는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여부를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춥겠고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8.5도, 습도는 2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